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완주하겠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함정이 파손돼 참관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경로했습니다. 미국 입시에 반영되는 시험 문제 파일이 통째로 텔레그램에서 공유되는 등 또다시 문제 유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12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하면서 단일화 여전히 막판 변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여론조사로 시작합니다. 먼저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8.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8.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9.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2.1%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 상승하며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대로 진입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지역에서 14.7%포인트, 대구 경북에서 1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 부울경에서 14.2%포인트가 올랐고 험지로 분류되는 광주 전라에서도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0.3%, 김문수 후보는 43.5%를 기록하며 격차가 13.9%포인트에서 6.8%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 역시 격차가 21.4%포인트에서 11.8%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MBS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한 주 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층 결집 속에 후보 간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격차가 좁혀지면서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며 단일화 요구를 거부하고 전화기를 아예 꺼놨습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범보수 단일화 요구에 이전보다 굵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사퇴 없이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대선 주요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단일화 압박에 직면하자 독자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해석됩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을 싸잡아 높은 수위의 비판 발언도 내놨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또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 충분하다며 거침없는 지지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불필요하다며 선거일까지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물밑 접촉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연일 대학가를 찾아 유세 중인 이 후보는 남은 기간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네, 여론조사 내용은 좀 더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조유로 기자입니다. 조 기자,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10%를 넘었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10%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몸값이 한층 더 뛰었고 국민의힘으로선 단일화가 더 절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와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도를 그대로 더할 경우 이재명 후보와 0.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 결과로 이 후보 측의 단일화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단일화에 재차 선을 그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후보의 상승 요인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후보는 특히 2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TV토론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TV토론을 잘한 후보를 물어봤더니 전체에선 42대 19대 28이었는데 20대 이하에선 21대 9대 51로 이준석 후보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내일 TV토론 이후 15%를 넘는 게 다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5%까지 넘는다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단일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소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와도 이 단일화에 관해서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선 전략의 한계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절실한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무총리도 주겠다, 당권도 주겠다 이런 당근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 네. 후보, 오늘도 이 후보를 향해 이렇게 구애했습니다.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절했죠. 이런 상황에서 지지층을 모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총리 카드로 이 후보에게 손을 내민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투표용지 인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선거도 13일 정도가 남았는데 단일화 완전히 선을 긋긴 했지만 이 후보가 가능성은 남아있나요? 예, 토요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네. 본투표 용지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는 문구가 적히게 되는데요. 효과는 떨어지지만 더 늦게도 가능은 합니다. 사전투표일 하루 전까지 단일화가 이뤄지면 사전투표 용지엔 사퇴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어느 정도가 된다면 그 짧은 시간에 지금처럼 그 정보의 전파력이 강한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투표 전날까지 뭐 단일화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부 조유로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제주를 방문해 이번 선거는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4.3과 광주 5.18에 이어 이번 계엄을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내일은 봉화마을을 방문합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자신의 대표 브랜드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소득과 주거, 의료 등 삶의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하는 문제는 그건 뭐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어서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찾은 제주에서는 지난 12.3 비상계엄을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에 빗대 국가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간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신부님이 대한민국 운명을 건 선거를 하는데 큰 국가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가 아쉽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네, MBN은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오늘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남 나주 유세 현장에 있어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 네,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요즘 이재명 후보로 유세를 다니면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죄송한데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립니다. 네,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요즘 이재명 후보 유세를 다니면은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좀 전해주시죠. 아, 네, 이제 잘 들리고요. 네. 분위기가 초반부터 이번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그것을 반영하는지 거리 유세를 할 때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초반부터 많았고 전반적으로 유세 분위기는 아주 뜨겁고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곳 나주에서 지금 이렇게 유세를 잠깐 와 있는데요. 예. 네. 오늘 본격적으로 좀 여론조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후보 간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는데 결국 박빙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대응 전략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뭐 큰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후보 간에 아마 지금도 그렇게 나올 텐데 후보 간의 경쟁력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오고 정당 지지율 격차는 비교적 적게 차이가 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당 지지율 격차 정도로 수렴해 갈 것이다. 차이가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후보의 어떤 안정적인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내란 극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잘 담아서 저희들이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 분석으로도 좀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이 있으실 텐데 또 최근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어서 보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처음부터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워낙 명분이 없는 일이고 또 그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는 그 서로 다른 어떤 지지의 흐름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어서 막상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혹시 그것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명분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이 1.5, 뭐 1.4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명분 없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 얘기도 좀 질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연 확장에 따른 좀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력을 규합하다 보니 김대남 전 행정관 그리고 이병태 교수처럼 합류가 불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내 반발과 이에 따른 대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김대남 전 행정관의 경우 저희들이 이제 조직적인 논의를 거쳐서 영입을 한 케이스들이 있고 김대남 전 행정관의 경우는 영입을 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인 입당을 추진하다가 그것을 철회한 경우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님의 경우는 본인이 지지 표명만 하고 선대위에는 합류하지 않은 케이스고요. 그래서 다 사안별로 경우가 다릅니다만은 저희는 큰 틀에서는 이 정권 교체를 지지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위기 극복 능력을 인정하는 분들과는 다른 큰 문제가 없으면 진영과 이념을 넘어서 함께 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되면 이런 우려도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치가 좀 사라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총통, 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데 또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 흔들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법치를 총칼로 뭉개려한 윤석열 정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선 아니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무시하고 짓밟으려 한 쿠데타를 극복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미 개헌안을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부분에서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라의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시대적인 대세인 국민 주권의 강화라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 변수를 뭘로 보시고 마지막까지 그 판세 그리고 대응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선거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절실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방심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 교체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이미 마음을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방탄조끼와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이재명 후보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을 의식하며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의회 권력을 견제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암행어사 마패를 목에 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큰 절을 올리자 연호가 쏟아집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 후보는 경기 광명을 비롯해 1996년부터 3차례 연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부천에서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죄를 짓고 부정부패하고 늘 사기치고 이런 사람은 방탄조끼도 지켜줄 수 없고 방탄유리도 지켜줄 수 없고 반드시 국민의 민심이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나흘째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지원 유세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치 개혁안도 꺼내들었습니다. 4년 중임제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개헌안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10% 감축하며 의회 권력도 함께 내려놓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86세대의 퇴장을 요구하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겠다면서 청년층을 향한 구애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대선 후보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두 사람, 바로 후보 배우자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후보를 위해 뛰며 지지율을 호소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들이 선택한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최돈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돼 있는 목포신항, 전남 대표 아동복지시설인 공생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다녀간 곳입니다. 종교계 면담, 봉사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후보와의 동행은커녕 모두 비공개 일정입니다.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자제한 조용한 유세, 지난 대선 때와 대조적입니다. 이거 예쁜 거 하나 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자기가 사주실까요? 제가 평소에 다른 건 못 사. 대세론 속에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 차단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는 정반대 기조를 택했습니다. 유튜브나 언론 인터뷰를 통한 측면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세 전면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 후보와의 동반 유세는 물론 당의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 여사 일정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가족, 청렴 이미지를 앞세운 반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방식과 전략은 다르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후원자인 배우자들의 행보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을 두고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자들까지 법적 조치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재명 후보의 과거 커피값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10만 원 호텔 경제론, 커피값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에서 10,000원 받아요. 지역 화폐로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며 지원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도 120원이 맞다면 저도 이재용도 커피집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이인선 의원 등을 추가 고발하기로 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조작의 힘이라고 비판했고 김문수 후보에겐 내란 선동 세력이 만든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내란 선동, 극우 세력의 허위 조작 글을 김문수 후보의 공식 캠프가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정면 돌파를 택한 가운데 당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값 논란을 총선에서 적극 활용했던 것처럼 전략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라 커피값 공방은 선거 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MBN이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모인 단체 대화방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이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한덕수 전 총리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친윤계 의원을 비판하고 있어 벌써 대선 이후 당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최근 한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사퇴를 공개 요구합니다. 이 의원은 권성동 때문에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심각하게도 적지 않다며 대충 뭉개고 넘어가질 것 같지만 유권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김문수 후보를 사기꾼으로 몰며 별의별 꼼수를 다 동원했던 권성동 의원이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의원들 사이에서 대선이 끝나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환골 탈퇴 등 격한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권 원내대표를 향한 격한 성토는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고 친인들도 침묵했습니다. 후보 교체 파동 등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공개적으로 친윤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아직도 저 국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한 친윤 간 전면전이 펼쳐지며 벌써부터 당권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북한이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는데 함정을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크게 파손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용납 못할 범죄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빠르게 보도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김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청진 조선소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서 사고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진수하려던 구축함은 5,000톤 규모로 지난달 진수한 최연호와 유사한 함정으로 추정됩니다. 육지에서 측면으로 슬라이딩해 물에 띄우는 진수 방식을 진행했는데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배의 측면이 동시에 내려가지 못하고 앞부분이 먼저 내려가 기울면서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보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로 된다고 엄중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사고 내용과 김 위원장의 반응을 신속히 공개한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엄중한 문책을 통해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전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 사고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군부의 이제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고로 구멍이 난 선박을 다음 달에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전까지 복구시킬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신형 구축함 진수 실패를 보도한 직후인 오늘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수 실패로 침체된 분위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금부터는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 ACT의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미국 입시에 주요하게 반영되는 AP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손성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5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AP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입 준비 프로그램이자 시험입니다. 올해 한국에서는 지난 5일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치러지는데 화학과 생물학 등 38개 과목으로 구성됐고 일부는 컴퓨터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일부 시험 과목 문제가 통째로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N 취재진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다량의 PDF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파일 위편에는 남은 시험 시간이 표기돼 있는데 각 파일마다 5에서 6초 간격이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사전에 촬영했거나 시험 도중 실시간으로 촬영해 유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날 시험 본 문제를 보내주더라고요. 시험 끝나자마자 이게 돌아다녔다면 시험 전에도 아마 이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당 파일에는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취재진이 접속해보니 같은 문항이 담긴 파일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응시생을 가장해 접촉해보니 가상화폐로 $200만 보내면 AP 문제를 보내준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기존 종이 시험에서 반복되는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험의 공정성이나 공신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유출 의혹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시험지 유출 정보가 공유되고 또 학부모가 대놓고 학원에 적중 문제를 요구한다는 학원과 관계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 취재진과 만난 서울 강남의 유학학원 원장들은 최근 학원가에서 AP 시험 유출이 일상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지를 사전에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가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지난 6일 AP 국제시험 문제를 예약받는다며 시험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 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문구가 게시됐습니다. 가격은 $100,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인데 전자지갑의 계좌주인 이름은 중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일부 과목의 문항도 견본으로 올려놨는데 전부 이번 시험에 출제된 문항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학생이 보내준 몇 개 화면이 있었는데 실제 시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시험 문제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한 학원 관계자는 모 학원의 강사가 지난 5일에 치러진 AP 시험 전 수강생들에게 답을 불러줬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걸 구하느라 정말 많이 애를 썼다. 특강 정리하는 식으로 생각해서 들어왔다가 이거 학원 측에 항의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대놓고 문제를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시험 전날 아이가 불안해하고 그 학원의 그 학교 학생들은 문제를 다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적중 문제를 제공하지 않나라고.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비뚤어진 교육열과 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일부 강사들의 검은 거래가 공정한 입시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발에 카메라를 달고 치마 속을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전철역 승강장에서 한 50대 남성이 여성 쪽으로 다가갑니다. 왼쪽 발을 앞으로 밀어넣는 이 남자. 신발에 부착한 카메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겁니다. 저 뭐해? 한동안 자세를 유지하며 찍더니 슬금슬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열차에 탑승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 여성 뒤로 접근해 발을 밀어넣습니다. 출근길 역사와 열차가 혼잡한 틈을 타 벌이던 범죄 행각은 성폭력 특별단속을 하던 철도경찰에 목격됐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볼펜형 카메라가 부착된 신발을 넣는 방법으로 약 4분간 불법 촬영한 혐의입니다. 여성의 치마 속에 발을 넣는 방법으로 좀 이상 행동을 하기에 계속 주시하다 보니 철도경찰은 범행 일체를 시인한 이 남성에 대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붙은 한 20대가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체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좋게 달래는 경찰에게 굳이 자신은 유도왕이라고 덤볐다는데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유흥거리에 젊은 남성들이 몰려 있습니다. 곧이어 경찰관 2명이 도착합니다. 길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일반 폭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제 고소장 접수는 다음 날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걸었던 남성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본인 신분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말한 겁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몸으로 밀치고 주먹을 날리려고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여성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자리를 뜬 후 경찰관은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남성을 달랬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남성은 이를 거부하고 이곳에서 오히려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자신이 유도왕인데 유도를 한판 해보자고 한 겁니다. 남성이 갑자기 경찰관의 팔과 뒷목을 양손으로 잡고 발을 넘어뜨리려 하자 여성 경찰관이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수배 같은 건 없었는데 나중에 겪기로는 폭력 전과 같은 게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이름을 딴 백다방이 커피값을 올렸습니다. 최근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지만 유독 시선이 곱지 않은 건 더본코리아의 잇따른 논란 때문일 텐데요. 신뢰 회복이 우선 아니냐는 겁니다. 현장 목소리를 정설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커피 브랜드 백다방이 일부 커피 메뉴 가격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가격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됐는데요. 이 제품 가격을 올린 건 2014년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백다방 측은 원두 가격 상승과 계속되는 고환율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컴포즈 커피와 메가커피 등 저가 커피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다방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각종 구설수에 휩싸인 데다 백다방 디저트 제품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신뢰가 훼손된 와중에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진 탓입니다. 사회면에 백종원 대표의 이제 그러한 게 올라오는 걸 보면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가격까지 인상시키면서 가맹점주들도 최근 불거진 논란부터 잠재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와서 욕하죠. 백종원 논란스럽다 이런 얘기하면. 더본코리아는 점주와의 소통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이달 안에 꾸리고 백종원 대표의 사제 출연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통상 정상회담에선 서로 예우를 하기 마련인데 트럼프 대통령에겐 관례란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공개에 제기했습니다. 영상까지 미리 준비하며 일방적 주장으로 남아공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는데요.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얼마 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남아공 내 백인 농부 집단 학살 의혹을 꺼냈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도록 참모에게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Let me see the articles, please, if you would, and turn the lights down, and just put this on. It's right behind you. 예정에 없던 돌발 상황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범죄 희생자의 다수가 흑인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I would say if there was Afrikaner farmer genocide, I can bet you these three gentlemen would not be here, including my Minister of Agriculture. He would not be with m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백인 농부들이 남아공에서 학살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회담은 진통 끝에 파행된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Look, these are articles over the last few days. Death of people. Death.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주미 남아공 대사를 추방하는 등 양국 간의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벌이다 백악관에서 쫓겨난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사한 긴장 국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이번에도 예고 없는 전개로 국제사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어두운 시각 한 도로가 경찰과 구급대원들로 북적입니다. 출입 통제선이 걸린 도로 앞에선 이스라엘 국기를 몸에 두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곳은 워싱턴 DC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 앞 도로로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두 직원은 다음 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로 젊은 외교관들을 위한 칵테일 행사에 참여하다가 나오는 길에 총에 맞았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박물관으로 들어온 뒤 아랍의 전통 머리띠를 꺼내며 팔레스타인 해방이라고 외쳤습니다. 박물관 보안 직원에게 체포된 용의자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30살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로 밝혀졌는데 국적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But also to look into ties to potential terrorism or motivation based on a bias-based crime or a hate crim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범행은 명백히 반유대주의에 기반했다. 증오와 급진주의는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며 범죄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희생자에게 유감을 표하며 이스라엘 외교단과 공관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인도적 지원 물자가 끊긴 채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받아 최근 일주일 사이에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0명 이상이 고립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최근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제 새벽 8시간 동안 10,000번 이상의 번개가 치는가 하면 폭풍으로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도 최근 있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흙탕물이 계단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물을 밖으로 빼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집 밖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산속 마을이 맞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마을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산악 지역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2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토사와 바위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이 지역 주민 최소 12명 이상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目前救援正在进行中，我们也将持续关注最新的救援进展。 산사태 전조는
최근 들어 계속 감지됐습니다. 그제 새벽 8시간 동안 번개가 무려 13,596번이 내리치는 역대급 기상이변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에는 순식간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우가 발생하며 유람선 2척이 전복돼 84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강한 천둥과 번개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날씨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새로 선보인 AI가 만든 영상 잠시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는 AI가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 영상에 맞춘 정확한 소리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의 진화 속도가 무섭도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선율에 맞춰 움직이는 활과 손가락. 실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촬영한 것 같지만 사실 구글이 새롭게 내놓은 영상 생성 AI 모델이 만들었습니다. Veo 3 can generate sound effects, background sounds, and dialogue. 이전까진 단순히 영상만을 표현했다면 이젠 영상의 움직임에 따른 음향 효과까지 AI가 직접 생성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이용자도 일상적인 언어로 지시만 하면 완성도 높은 영상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이든 선원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가리키며 말하는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This ocean, it's a force, a wild, untamed might. And she commands your awe. 이렇게 되면 짧은 영상을 넘어 한편의 영화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촬영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배우들을 섭외하지 않아도 AI에게 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AI의 진화가 우리 일상을 더 편리하게 할 거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질수록 악용에 따른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질 건데 최소한의 장치가 패턴을 파악하는 기술이랑 그 패턴을 만든 사람의 유통 경로를 자동으로 추적해서 처벌을 하는 법이에요.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 고도화되는 AI가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일터로 복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만만치 않은 일을 발명을 통해 해낸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엿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그 계기도 다름 아닌 모성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여성 발명가들을 만나봤습니다. 40대 중반 박계홍 씨는 아들의 평발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끌고 다니는 캐리어에 아동용 좌석을 합체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을 분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연구 끝에 쉬운 방법을 찾아냈고 연 40억 원의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쉽게 분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원터치 분리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경단녀였던 임미란 씨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8개의 특허를 내고 어엿한 사업체의 대표로 변신했습니다. 기관지가 좋지 않은 자녀가 차 안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하고 싶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2개를 장착했을 때 실험이었고요. 2시간 정도 이 제품을 가동했을 때 80% 이상의 세균 감소를. 이 마스크는 와이어가 달려 있어 양막천이 얼굴에 닿지 않는 구조인데 이처럼 생활 속 아이디어를 살린 여성 발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6개국 여성 발명왕이 만든 445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는데 국내 기업 제품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판매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성 발명가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늘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안 지역은 선선했는데요. 반면 서쪽 지역은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낮 기온도 23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더위가 꺾이겠습니다.
한편 현재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약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그치겠지만 충남 서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호남, 경남에 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밤부터 경기 북부와 전남 해안,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에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4도, 대구 22도로 서쪽 지역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